351쪽으로 갑니다. 351쪽의 5절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가볼게요. 일단 이 양도세 계산인데 이 계산 부분은 매년 이제 시험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일단 계산 공식을 먼저 보면 계산 공식은 양도가액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빼기 취득가액을 빼고 또 빼기 이제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뺍니다. 이걸 빼내면 양도 차익이 나오죠. 양도 차익. 또 빼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걸 빼내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또다시 빼기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내면 이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은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계산 공식인데 일단 이제 용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양도가액이다. 이제 양도가액은 내가 처분한 금액이에요. 처분한 금액. 그래서 팔고서 받은 금액, 처분한 금액을 뜻하고, 자, 취득가격은 당연히 구입한 금액이죠. 그래서 내가 구입한 구입 금액이에요. 다만 이때 이 구입 금액에는 구입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이 포함이 돼요. 조심할 게 양도할 때는 양도 금액만 가지 양도 비용 없어요. 그래서 구입 금액은 포함되지만 양도 비용은 아니고. 세 번째, 자, 기타 필요경비 얘는 뭐냐?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비예요. 양도비. 이 두 비용을 빼내죠. 빼내면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고. 자, 양도 차익에서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장기 보유공제인데 얘는 뭐냐? 얘는 쉽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분. 그래서 물가가 상승된 물가 상승분만큼 빼는 공제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값이가, 자, 땅을 사서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취득해서 요번에 2017년도에 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때 산 게 1억에 샀는데, 자, 판 게 뭐 10억에 양도했다. 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익은 분명히 9억의 이익이 나요. 하지만 이 9억의 이익이 실제 17년 동안 보이던 실제 이익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익을 보면은 실제 이익도 있지만 이 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제거시키기 위해서 항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내면 이제 양도 소득 금액인데 어찌 보면 이 소득 금액이 이제 실제 순수한 이익의 개념에 가깝고, 일단 다시 빼기 기본 공제인데 기본 공제는 무조건 뺍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 250만 원, 연 250만 원이 공제돼요. 무조건 돼요. 되고 이제 곱하기 이제 그 과세표 나온 곱하기 세율. 그래서 두 가지 있다 보겠지만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 하나 초과 누진 세율도 있고 두 가지를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공식이 쭉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볼 게 여기까지예요. 요 양도 차익까지 구하는 방법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실상 여기까지가 복잡하지 나머지 밑에 부분은 쉽습니다. 그래서 요 양도 차익까지 구하는 내용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돼요. 일단 보죠. 그럼 양도 차익까지 구하는 방법이 일단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일단 대원칙은 항상 이거 실지거래가입니다. 실지 매매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실지거래가가 이게 불분명하다고 하면 그때 예외 규정을 써요. 그래서 예외 규정은 추계예요. 추계가 뭐냐면 추측하여 계산한다는데 이게 법정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첫째는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이거는 내가 매매한 금액이 아니고 나 말고 남들이 매매한 가격을 가지고 한다 이거고, 둘째 이게 없으면 이 순위는 감정가액이에요. 감정가액에 의하고, 이것도 없다. 그럼 3순위는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고 마지막은 정부가 정한 금액 기준시가인데 요 기준시가는 지방세에서는 뭐 시가 표준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서 기준시가가 됐건 시가 표준액 둘 다 같은 얘기인데 요 순서가 절대 뒤바뀌면 돼요. 그래서 순서가 매, 감, 환, 기라고 해서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공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공식을 적으면 양도가격 에서 빼기 자 취득가격 또 빼기 자 기타 비용은 그럼 양도 차익이 나오게 돼요. 그 원칙만 놓고 따지면 일단 양도 가격도 항상 실지 양도가 실지 내가 양도한 가격 빼기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가 빼기 그럼 비용도 당연히 무슨 비용 실지 비용을 빼요. 빼내면 양도 차익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만에나 자 양도 금액은 안 돼요. 자 실지 양도 금액은 아는데 빼기 실지 취득 금액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럴 수는 있죠. 왜냐면 이제 양도한 건 최근 거지만 이제 산 건 옛날 거기 때문에 그 집에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알겠지만 집을 다 뒤져봐도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없으면 실지 취득한 금액을 알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실지 내가 판 금액에서 내가 살 당시 이제 건물이면 이걸 내가 뭐 한 2000년도에 샀다. 그럼 살 당시에 나 말고 내 주변에서 매매가 된 건물이 있으면 그 매매가 된 건물 가격을 나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물론 좀 비슷한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지 양도가 빼기 살 때 당시에 매매사례가예요. 근데 이게 없다. 주변에 매매된 건물 금액이 없으면 그땐 실지 양도가 빼기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없다면 실지 양도가 빼기 환산가입니다. 환산가. 없다면 자 마지막 방법인데 마지막은 실지 양도가 빼기 아니에요. 마지막 방법으로 가서 기준시가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실지 양도 금액을 알고 있어도 얘도 바꿔야 돼요. 얘도 양도 시점에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 빼기 취득 시점에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매감, 환기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다만 주의할 게 마지막에 기준시가는 똑같이 정부가 정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빼기 이제 비용인데 조심할 게 이거예요. 이제 추계가 됐어요. 추계가 되면 비용은 실제 비용을 빼는 게 아니고 그 비용도 추계해서 빼야 돼요. 추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빼기 비용인데 실제 비용이 아니고 추계된 비용. 이거 뭐라 하냐? 이걸 보고 지금 계산 공제한다고 합니다. 계산 공제에서 항상 실지 취득가액일 때 실제 비용을 빼지만 추계 취득가액일 땐 이렇게 추계 비용을 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 공제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상상 원칙은 실거래가고 취득 금액이 불분명하다면 매감한기로 추계한다. 단 추계하면 항상 비용은 뭐 한다? 계산 공제한다. 비용은 추계해서 뺀다.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저 해볼게요. 자, 이번에 어떤 경우냐면, 좀 이제 생뚱맞은 경우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뭐 거의 없겠지만, 취득 금액은 아는데, 양도 금액을 모른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럴 수 있어요. 이렇다면 어떻게 하냐? 거꾸로 하면 돼요. 추계하면 돼요. 양도 시점에 남들이 매매한 가격 빼기 실지 취득가입니다. 없으면, 감정가 빼기 실지 취득가입니다. 없으면인데 자 조심할 게 양도는 기준시가가 없어요. 환산가가 없어요. 곧장 기준시가 빼기 기준시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도 금액도 추계 가능해요. 다만 양도 금액은 추계할 때 매감 환기가 아니고 매감기예요. 매감기. 그래서 용어를 잘 보면 분명히 환산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매감기입니다. 매감기지 매감환기가 아니에요. 매감기. 이렇게 해서 양도 금액도 추계 가능하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원칙은 실지 양도가입니다. 다만 그게 불분명하다. 추계한다. 그래서 취득 금액은 어떻게 추계해요? 매감 환기. 양도 금액은 매감기 이렇게 각각 추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자 교재 가봅니다. 자 교재 보면 자, 맨 밑에 361쪽에 보면 공식이 나오죠. 저 공식이 나오고,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352쪽에, 자, 2번입니다. 양도 차익 계산에서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해서 보니까 우측에 박스에 자,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됐건 뭐 기타 자산이건 뭐건 간에 다 원칙이 뭡니까? 실질 거래가 원칙이에요. 다음 옆에 예외. 자, 그 금액이 불분명하다면 추계합니다. 어떻게 추계해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각각 추계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말로 써놓은 게 밑에 원칙입니다. 보셔요, 원칙.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하면 취득가액도 똑같이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맨 밑에 가면 예외인데 예외도 똑같아요. 원칙하고. 근데 예외 옆에 보니까 추계조사 결정 경정되어 있는데 둘 다 얘는 안 읽어볼게요. 내용은 원칙하고 예외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왜 원칙 예외로 굳이 구분되어 있냐면 원칙은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예요. 그럼 내가 신고할 때도 원칙은 실가 신고인데 이게 불분명하면 뭐한다? 추계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예외는 뭐냐? 예외는 내가 신고를 안 해요. 아니면 허위 신고예요. 허위 신고.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부가 세금을 추징하거든요. 정부가 추징해요. 그럼 정부가 추징할 때 정부도 세금 계산해야 돼요.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하냐? 정부도 원칙은 실가 계산이고 그게 불분명하다면 정부 또한 어떻게 한다? 추계해서 계산해서 세금을 추징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건 허위 신고나 무신고가 돼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이건 항상 원칙은 실가 원칙. 다만 불분명하면 추계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겨봅시다. 이제 354쪽에. 그럼 대체, 이제 원칙부터 갈 건데, 맨 위에 2번. 자, 실질거래가액에 대한 양도가격, 또 취득가격, 기타 비용에 대한 건데, 그럼 대체 실질양도가가 뭐가 있고, 실질 취득금액이 뭐가 있고, 실질 비용이 뭐가 있는지, 그 내용 하나씩 좀 볼게요. 자, 354쪽에 맨 위에 2번입니다. 자,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서 1번 양도가액이죠. 자, 실질 양도가액인데, 그럼 실질 양도가액은 이거예요. 실질 받은 금액. 실질 받은 금액. 실질 내가 받은 금액을 자, 실질 양도가액이라고 합니다. 실질 받은 금액. 다만 조심할 게 두 번째인데요. 다만 이 양도했는데 그 양도가 부당 양도였다. 부당한 양도면 이때는 실질 받은 금액으로 하지 않고 이걸로 이거 시가로예요. 시가로. 그래서 원래는 실질 받은 금액인데 그게 부당한 양도면 실질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로 한다. 그럼 시가가 뭐냐면 시가의 뜻은 보편적인 매매가의 뜻이에요. 일반적인 매매가. 이런 겁니다. 그럼 보죠. 부당 매매가 어떤 거냐면 자, 부당 매매는 매매 당사자가 일단 특수한 개인이에요. 이 특수관계인끼리 매매가 된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가 된 경우에 한해요.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가 된 경우로서 첫째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 이상 발생하면 부당매매로 보고요. 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도 부당매매로 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억이 넘는다든가 아니면 시가와 대가 차이가 시가의 5%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다 부당매매예요. 이런 거죠. 저희 형이 있고 동생인 내가 있다 할게요. 자, 형제간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 밑에 자, 저희 형이 과거에 땅을 샀어요. 땅을. 이 땅을 과거에 산 1억이고 현재 이 땅의 시가는 10억쯤 가요. 10억쯤. 자, 근데 이걸 요번에 동생이 나에게 팔았어요. 얼마에? 6억에 팔았어요. 6억에. 이중계약 아니고 진짜 원계약이에요. 그래서 형은 6억에 팔고 나서 신고하러 갔어요. 세무서에. 양도가격 6억 빼기 취득가격 1억 양도차익 5억 이렇게 신고를 뜩 하러 갔더니 세무서에서 하는 말 저희 형한테 당신은 현재 부당한 매매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양도금액은 6억이 아니고 시가
10억을 가지고 계산해서 양도 차익은 5억이 아니고 당신의 양도 차익은 9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형이 방방 뛰겠죠. 내가 무슨 부당양도 했냐. 실제 동생한테 6억에 팔았는데. 그랬더니 세무서가 당신하고 동생은 특수관계인이고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했을 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부당매매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럼 15억짜리 6억이면 4억 차이 나는데 3억이 넘었잖아요. 넘은 상태니까 이건 부당한 매매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시가 10억을 갖고 매매해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야 그러면 이것만 피해가면 되는 거네. 그럼 8억에 매매할게. 그래서 8억으로 다시 매매했어요. 근데 세무서가 또 얘기합니다. 또 다시 부당매매돼요. 아니 왜? 아까 3억이라며 지금 2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부당매매냐? 자, 이 역시 이 차이가 봐요. 차이가 시가의 5%. 지금은 시가가 10억인데 10억이 5%만 때리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이 넘게 차이 나니까 역시 이것도 부당매매로 본다 이거예요. 그럼 실제 이 형제간에는 맥스 9억 5, 6천 정도의 매매하면 아는 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매매하면 뭐 일반 매매 똑같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당하면 다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보죠 1번. 자, 양도가액의 1번. 해당 자산의 양도, 실지 양도가액은요,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로 거래한 가액입니다. 다만 2번. 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 뭐에 의해 합니까?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가면 이제 취득가액까죠. 자, 취득가액인데 실제 취득가격은 다 합친 겁니다. 몇 개가 있는데 이 몇 개를 다 합친 거예요. 어떤 게 있나? 자, 첫째는 매입 가격, 돈 주고 산 거죠. 매입 가격. 또 직접 지면 건설 가격, 매입 가격이나 건설 가격에다가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은 포함시켜요. 그래서 매입 가격, 건설 가격. 이때 이 조심할 게 이 매입 가액인데 이 매입 가액에는요, 첫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시켜요. 포함.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실지급액으로 한다 이거예요. 실지급액으로 한다는 얘기고, 둘째 부당행위로 인한 부당행위로 인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합니다. 즉 얘는 뭐라 한다? 시가로 한다. 이런 뜻 시가로 한다. 이거부터 할게요. 부당행위. 자, 이건 뭐냐면 아까 나 입장을 보면 돼. 나 입장. 아까 형도 이제 양도금액은 형의 입장이지만 취득금액은 나의 입장인데 나 또한도 이렇게 부당한 매매가 되면 실제 내가 준 게 6억이어도 나는 나중에 훗날 처분하게 되면 취득금액을 뭐라 한다? 시가로 한다. 얼마? 10억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당하게 되면 판 놈도 시가지만 산 놈도 똑같이 시가를 갖고 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또 뭐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한다. 이건 또 뭐냐? 이거. 어떤 거냐면, 자, 갑과 지금 나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요. 현재 4월 26일 오늘 자,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계약서를 씁니다. 쓰면서 제가 갑에게 그러죠. 잔금은 4월 30날 줄게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잔금은. 그랬더니 매도자가 깜짝 놀랐죠. 왜? 아니 무슨 잔금을 이렇게 빨리 줍니까? 천천히 줘요. 했더니 내가 다시 그게 잔금을 4월 30일인데 내년 2018년 4월 30일에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매도자가 열받겠죠. 그죠? 왜? 지금이 2017년인데 1년 뒤에 잔금 준다고? 그랬더니 갑이 안 판대요. 참고로 지금 계약하는 금액은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잔금을 내년에 준대요. 그럼 이제 매도자가 안 판다고 하겠죠. 그때 매수자인 내가 계속 부탁을 해요. 바닥바닥 우겨서 죄송한데 꼭 팔라. 했더니 매도자가 한마디 합니다. 그럼 좋다. 잔금을 그럼 내년에 주라. 대신에 매매 금액은 11억으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매매 계약하면 얼마면 돼? 10억이면 됩니다. 하지만 잔금을 늦게 주기 때문에 얼마? 11억. 1억이 증가된 11억이 돼요. 그럼 결국 나는 오케이가 되면 결국 내가 갑에게 줄 금액은 얼마? 토탈 11억이에요. 11억이 나의
취득 금액이 돼요. 그래서 항상 실지급액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째고.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예요. 취득 중입니다. 취득 중에 발생한 소송비 등인데 이 금액도 취득 금액에 포함돼요. 근데 이 소송비가 조심할 게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았다고 하면 이때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항상 제외시켜요. 이때는 제외합니다. 제외.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 또 있냐? 세 번째는 당사자 간에 발생한 약정이자. 약정된 이자도 취득금액에 포함해요. 근데 이게 약정이자가 아니고 연체이자 또는 은행이자 이러면 역시 제외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발생된 약정된 이자만 되지 은행이자, 연체이자는 절대 포함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각액인데 기타 이 상각액도 취득금액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 이 상각액이 이미 똑같아요. 이미 타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았다? 그럼 마찬가지 제외합니다.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역시 제외시켜요. 그래서 특히 매입 가격은 취득 가격 금액은 이 노랗게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볼게요 한번. 자, 취득 가격 1번입니다. 자, 매입이나 건설가액의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등 취득 원가의 상당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현재가 차린 자금과 폐 없이 잔존재고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되 부당행위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방금 다 했죠. 그래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시가로 한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죠. 두 번째, 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의 금액, 자, 그 비용도 취득금액에 포함되어야 돼요. 근데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건 제외한다. 그래서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건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자, 밑에 세 번째 갑니다. 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그 가액을 확정할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요.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 지급기일 지연, 쉽게 연체입니다. 연체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 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지만 은행 이자 같은 거 우측에도 있지만 은행 대출금 이자 같은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우측에 4번, 5번 묶어줄게요. 4번. 자,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할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나와 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입니다. 그 상각액을 각 연도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역시 이를 취득금액에서 뭡니까? 공제합니다. 5번. 이제도 나오죠.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이 있어서 필요 경비로 산입했거나 마찬가지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취득금액에서 뭡니까? 공제.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상각액도 취득금액에 포함이지만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으면 무조건 뭡니까? 제외시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노랗게 써놓은 부분들은 필 조심해야 돼요. 꼭 조심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실제 비용 가볼게요. 이제 실제 비용인데, 자, 실제 비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자본적 지출, 둘째는 양도비. 이 자본적 지출이 뭐냐면 쉽게 중축이나 개수 관련 비용이에요. 건물 같은 거 뜯어고친 그런 큰 비용이고, 양도비는 양도할 때 판 비용, 중개사 비용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다만 요 자본적 지출과 반대말이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 수익적 지출인데요.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요. 이건 뭐냐면 형광등이 깨져서 교체했다든가 그런 잡동사니 비용이기 때문에 저런 비용은 안 돼요. 그래서 큰 비용만 해당이 됩니다. 자, 뭐 있나 볼게요. 자, 넘겨보십시오. 자, 356쪽의 메뉴 3번. 자, 기타 필요 경비예요. 1번 자본적 지출 봅니다.
자, 기업번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요, 감가상각 자산 쉽게 건물이요, 건물. 건물의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뭐냐면 사용 가능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된 수선비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A번. 자, 본래 용도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B번.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 비용. C번. 빌딩 등의 피난시설의 설치 비용. D번.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물, 기계, 설비 등의 멸실 혹은 훼손되어 해당 자산의 본래 용도로서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그 다음에 알파벳 2번. 개량, 기타, 증설 등에 관련된 비용. 이렇게 큰 비용, 즉 결과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킨다든가 혹은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거대한 비용들이죠. 또 니은번도 있네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자, 후자 동그라미 치기 후에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럼 아까 똑같은 소송 비용인데 이게 취득 중에 발생하면 이땐 취득 금액에 집어넣어요. 근데 취득한 후에 발생하면 그때는 자본적 지출로 보게 됩니다. 또 D번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비용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을번 여기부터는 본문 됐고 키워드만 갈게요. 자, 니을번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상차 뭐가 나옵니까? 개발부담금. 또 미은번도 있네요. 재건축 초과 환수익에 관한 법률상법 재건축 부담금. 그 다음에 비읍번도 있네요. 그죠? 끝에 소송비용. 그 다음 시읍번도 있습니다. 시읍번에 두 번째 줄 앞에 있어요. 맨 밑에 수익자 부담금.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가면 또 있어요. 장애철거비. 자, 그런 정도에서 이런 것들이 또 우측에 가면요.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사방사업비입니다. 사방사업에 소요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뭐랍니까? 자본적 지출.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그 자본적 지출은 금액이 비용 금액이 크다. 비용이 대부분 다 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뭐죠? 양도비 갑니다. 양도비. 자, 양도비라는 다음 걸 말한다. 보셔요. 기업번 자산 양도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법상 납부한 증권거래세, 또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또 계약서 작성 비용, 그다음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같은 거. 대부분 비용이 작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용이 소액인 거.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양도비예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외우는 게 제일 좋지만 기억이 안 나면 비용이 크다는 건 다 뭐가 돼요? 자본적 지출. 비용이 작다. 그럼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양도비.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실지 매매가에 의한 방법. 또 있지 않습니까? 니은본 뭐예요? 또 니은본도 있어요. 양도비.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기타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채권 매각 차손이에요. 채권은 만기가 있죠. 그래서 만기 때 채권을 처분하면 원금하고 이자를 다 타요. 근데 만기 전에 처분하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까집니다. 그 까지는 원금도 양도비에 포함시켜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비에 대한 건데, 그럼 결국은 이제 실지 양도 금액에서 실지 취득 금액을 빼고 실지 비용을 빼면 양도 차익이 계산되게 돼요. 자, 이게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추계인데, 이제 추계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추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추계는 실지 매매가가 불분명할 때 추계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내용은 알 거 없어요. 뭐 추계 매매사례가가 뭐고 감정가가 뭐고 이거는 다 책에 써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 그래서 항상 매감 환기 절대 이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매감 환기 절대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약간 추계가 돼요. 추계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실제 비용 쓰면 안 돼요. 안 되고 비용도 추계해서 빼야 돼요. 그럼 아까 추계해서 뺀 비용 뭐랍니까? 계산공제. 항상 계산공제. 그래서 항상 추계되면 그 비용은 뭐 한다고요? 계산공제한다. 늘상 그 비용은 계산공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내용 볼게요. 자, 교재 넘어가서 자, 359쪽 가봅니다. 3번 맨 위에
자, 추계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 양도한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입니다. 자, 보죠. 실질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 혹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혹은 경정하는 경우 다음 방법을 순차로 적용해서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 즉 부당 매매가 되면 이때는 추계하지 않습니다. 또 1번. 자, 매매 사례가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아니고 남들이 매매한 가격. 그래서 첫째, 양도일,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해서 동일성 혹은 유사성 있는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을 때 그 가액. 그래서 내가 매매한 게 아니고 남들이 매매한 가액을 갖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없다면 2순위 감정가액이에요. 보죠. 양도일 혹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에요. 자, 3번 있죠. 환산취득가인데 맨 밑에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런 공식에 의해서 적용되게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4순위입니다. 자, 360페이지 4번 뭡니까? 기준시가예요. 자, 기준시가는 정부가 정한 금액인데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기준시가는 똑같은 말이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전부 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 단 기준시가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고요.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에서 용어상 차이가 있는 거지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은 둘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이제 핵심 체크 보면 기준시가 그래서 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뭐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집에서 자만할 때 읽어보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어떻게요? 매, 감, 환, 기입니다. 자, 축이 되면 무조건 비용은 아까 뭐 한다고요? 계산공제합니다. 비용은 무조건 계산공제예요. 그럼 보죠. 계산공제 볼게요. 비용 한번. 자, 고지를 넘어가면 이제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인데 자, 364쪽입니다. 364쪽. 자, 4번. 자, 추계 결정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공제입니다. 보셔요.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취득가액을 추계, 즉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혹은 기준시가를 할 경우 인정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그러면 이게 조심할 게 추계에서 계산공제하면 절대 실제 비용 쓰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계산공제, 계산 추측해서. 그래서 그 표에 나오는 만큼만 공제가 되지 그 표에 언급되지 않은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그럼 첫째 봐요. 첫째 토지 취득 당시 정부가 정한 땅값 개별공시지가의 3%만큼 비용이에요. 다만 그게 미등기였다면 0.3%만 인정됩니다. 둘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죠. 그거의 3%예요. 미등기 얼마입니까? 0.3%예요. 똑같죠. 셋째, 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액 혹은 공동주택가액의 3%예요. 미등기는 0.3%. 그러면 토지, 건물, 주택이 다 똑같아요. 항상 취득 당시에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몇 퍼센트? 3%입니다. 미등기는요, 0.3%가 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네 번째,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7%입니다. 미등기 1%고, 그다음 마지막 기타의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1%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인데, 그럼 딴 건 됐고, 자, 토지, 건물, 주택만 생각해요. 토지, 건물, 주택. 자, 등기된 거 얼마입니까? 3%. 미등기 얼마입니까? 0.3%예요. 그래서 항상 토지, 건물, 주택은 3%, 미등기 0.3%. 어떻게 해요? 취득 당시 정부가 정한 금액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 0.3%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원칙하고 예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예제 문제 1번 봅니다. 밑에 365쪽에. 자, 1번. 2010년도, 자,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7년도 6월 15일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에
양도 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것은 단 특수한 계좌가 아니다. 1번. 자,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틀렸죠. 분명히 순서가 매감한기예요. 매감한기지 매환기가 많아요. 그래서 매감한기. 이거 답이네요. 두 번째. 양도와 취득 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있으면 실질 거래가로 확인되니까 그죠. 세 번째.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로 하게 되면 자본적 취득은 필요경비로 보죠. 그죠? 실질 비용이니까. 네 번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로 할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즉 등기됐으면 3%죠. 그죠? 미등기 얼마? 0.3이 될 거고.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똑같이 갑니다. 기준시가로 하게 돼요. 그죠? 그 잘못된 1번이에요. 그죠? 절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그 2번도 볼게요. 366조 2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도 양도세와 세대상에 대해 배운 거죠. 그죠? 두 번째.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할 때, 자,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조심하세요. 없어요. 아까 제가 취득할 때 부대비용 포함한다 했죠. 이 부대비용에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 취득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만 돼. 이래만 돼요. 그래서 취득 관련 비용,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만 가능하지 얘네만 되는 거지. 그 상속세, 증여세는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상속받은 언제입니까? 상속개시일로 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하면요, 세로는 언제부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간 따져. 요건 이따 볼 거고. 5번. 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당첨권이에요. 이는 그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뭘 합칩니까? 프리미엄이 붙죠. 그래서 그걸 합친 금액이 된대요. 그 잘못된 건 몇 번? 그죠? 2번. 절대 상속세 중에서는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이 등록 면허세 같은 것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이고,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나머지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서류 부분인데, 이제 그 뒤에 넘겨 볼게요. 368쪽인데, 그래서 장기보유인데 좀 쉬었다가 이 장기보유공제부터 이어서 나머지 정리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